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영봉여고 2학년 2학기 수투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무한대를 간다. 근데 x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고 분자도 있으니까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우리가 이렇게 합수를 많이 하죠. 자, 풀이 원리는 뭐죠? 최고차 항으로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근데 언제 그거 나누겠습니까? 나누어서 쉽게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최고차 항의 계수 비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차수가 다르면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높다. 뭐 이게 2차분의 뭐 이렇게 1차 이렇게 높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결과는 0인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높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은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차수가 같을 때 계수 비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수를 하게 되면 분모는 4가 되겠고 분차는 얼마? 1 이렇게 돼서 계산 결과 4분의 1 아주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을 하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전 문제 풀이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읽고 다 해서 답 쓰는데 10초 걸리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확실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학습 자세만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식 주어져 있고 식 주어져 있는데 fx가 그 사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로 갈 때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fx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좌우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결과를 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3 하니까 여기 3 처리가 되는데 이쪽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2 되겠고 마이너스 8 되고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계산 결과는 3이 되겠죠. 자, 양쪽의 극한값이 3인데 가운데 낑겨있는 이 fx는 극한값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우리 결과는 됐죠.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식이 어떻게 되나요? b-a 분의 fb-fa 이렇게 되죠. 뭐 다른 표현으로는 간단하게 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기하학적 의미는 뭐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x 값이 2까지 변하니까 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f2-f-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3분의가 되겠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2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2배의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 뭐 뒤에 있는 3, 3을 뭐 지워줄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 계산도 3이 되겠고 이쪽은 얼마가 되나요?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9에서 3 해서 이렇게 결과 처리하면 되겠죠. 자, 뭐 이제까지 뭐 3번까지 문제 풀어내는 뭐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주어진 공부들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니까 자, 학습한 내용들 정확하게 좀 적용해서 산수만 미스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곡선 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미분 배웠습니까? 질문한 겁니다. 미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2x-2 처리됐죠? 자, 근데 x좌표가 2니까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2니까 2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면 되죠. 접선 기울기가 2 됐고 좌표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4에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답은 가볍게 2x-3 처리돼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하, 4번까지 뭐 특히 막힘이 없습니다. 자, 확실하게 잘 풀면서 점수를 확확
확보해가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실수 없이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 주십시오. 자, 그래프 주어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특히 이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질문 던지는 문제. 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자, 이 영복 여고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그 문항 중에서, 자, 그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형태들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2 플러스 x 분의 2 마이너스 x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뭐 우극한 좌극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요, 일단은 x 플러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x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그럼 4가 되나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 처리해주면 여기가 이제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는데 여기 이제 x 플러스 2분의 이제 4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앞에 이제 f 함수라는 표현도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인 건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뒤에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0 개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가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접근이니까 오른쪽 접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함수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fx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뭐 이런 관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틀리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계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좀 잘해야 되는 모양이니까 지금 설명한 부분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좀 수월한데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더 어렵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 여기 해서 여기는 또 x 그러면 3은 뭐 바로 처리하죠. 뭐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자, 이제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집어넣게 되니까 뭐 당연히 0이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x에 그냥 무한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 개념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 자체가 0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됐죠. 와, 그래서 이 부분은 fx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접근해 가는데 좌극한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가서 볼 때 3으로 갈 때 좌극한의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자,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 이렇게 처리되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결과 2하고 1 나온 거니까 이제 답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답 체킹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 부분이 수월치 않아서 좀 실수들을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부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 적군요. 자,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이제 극한값을 구해가는 것으로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극한값 구해서 이렇게 되니까 f-1이야? 이게 아니고 뒤에 있는 남은 이 부분이 0 처리되긴 하는데 플러스 0입니까? 마이너스 0입니까?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큰 틀에서는 함수의 우극한입니까? 좌극한입니까? 이걸 이제 결정 내려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가장 먼저 앞에 부분 처리하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 좀 보고요. 그곳에다 이제 문제에서 극한 나와 있는 부분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이런 관점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서 좀 이쪽은 좀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0, 0.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형태인데 영복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좀 수월하게 가다가 이제 첫 번째 5분부터 이제 걸림돌이 서서히 시작되네요. 자, 정확하게 학습해가면서 점수들을 좀 확보해가고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빨리빨리 좀 높여가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무엇입니까?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의 b값을 구하십시오. 이때 이제 b-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1일 때의 함수 값은 주어져 있고 1이 아닐 때의 함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 한 결과가 이렇게 함수값이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분자도 1 플러스 a 부분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가볍게 마이너스 1 처리가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곳에 이제 극한값을 제외하면 2 됐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또 b가 돼야 되겠다. 해서 a값, b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b-a 값을 하라. 2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결과에서 좀 더하게 돼서 3 이렇게 결과 처리가 되면 풀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속 이렇게 되게 되면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면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고 그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제 부분을 처리해 봤더니 그럼 극한값 관련 문제 이제 미지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됐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연속해서 나왔는데 출제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스타일 그대로 낸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적용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0보다 큰 질수 t에 대하여 중심이 5호 t로 구성되어 있군요. 2분의 1 x에 접하는 원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원의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 그림이 좀 주어져 있는데 그림이 흐리게 돼 있어서 뭐 대략적인 거 알겠습니다. 2분의 1 이제 원에서 이제 접하게 되겠다. 그럼 됐죠. 뭐 거리를 구하게 되면 쫙 거리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야 되겠다. 메모를 해야 되겠네요. 0,0에서부터 2t, t 플러스 t분의 1까지 거리를 딱 구하면 되겠고 이거에서 빼기 반지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소가 되는 ft. 자, 이렇게 이제 얻어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구하죠. 뭐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반지름이니까 간단합니다. 중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y는 이꼴 2분의 1 x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즉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곧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2y는 이꼴 제로 직선식 만들어 놓고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1제곱 딱딱 들어가니까 이제 5가 되겠고 분의 x에다 2t를 대입해야 되나요? 2배 해주고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절대값을 딱 씌워야 되는데 2t 지워지는데요?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되어 있고 와 그럼 t분의 2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t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뭐 반지름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저 필요한 ft를 구해가야 되겠죠. 자, ft 자 루트 자 어떻게 됐습니까? 2t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 그것에다가 반지름 루트 5t 분의 2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를 또 다시 한번 더 할까요? 4t제곱에 5t제곱 되겠고 플러스 2가 되겠고 플러스 t제곱분의 1 됐고요. 빼기 루트 5t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t가 다 얻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식을 안 가르쳐주고 질문 던지니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 이 부분만 이렇게 구해놓게 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주어진 식을 쫙 써라. 루트 5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t분의 2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1차식이 되는 거고 루트 안의 제곱이라는 것은 또 역시 1차가 되는 거겠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풀이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최고차 개수 이건 뭐 1차의 개수니까 1이 되겠고 여기 1차 역할을 하는 게 루트 안에 이 부분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 차수가 더 낮습니다. 그럼 루트 5 해서 정답이 루트 5예요. 와우, 뭐 의외로 뭐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뭐 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문제가 이제 어렵게 풀려지는 게 아니고 자,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은 아주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중심 좌표가 막 문자로 돼 있고 직선에 접하는 원이다 돼 있고 원점에서부터 거리의 뭐 최소값이다. 한참 힘겨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차분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원까지 거리에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 중심에서부터 거리 열심히 구해가지고 반지를 빼서 여기를 구하면 여기가 최소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에서 반지를 뺀다라는 이런 개념 설정을 해드렸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느냐?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원하고 직선 관계는 게 점과 직선 거리, 점과 직선 거리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는 게 좋은 풀이법이니까 뭐 간단합니다. 중심 좌표에서부터 직선까지 자 접할 때 됐습니까? 거리를 딱 구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반지름을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딱 이제 만들어서 놓고 보고 나중에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자, 의외로 형태는 아주 간단한 이런 모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쫄아가지고 뭐 문제가 또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제 겁쟁이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차분히 배웠던 이론들, 뭐 고1 과정에서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뭐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 최소값 이 부분이 이제 절대 어려운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문제 풀이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복습해서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원을 출발하여 멈추지 않고 네 지점 ABCD를 지나서 동해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날 때 각각 속도들을 딱 측정을 한번 딱 해봤습니다. 자, 거짓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수원에서 출발해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거쳐서 동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출발할 땐 속도가 0일 텐데 처음에는 속도를 좀 냈나요? 속도가 90까지 속도를 쫙 올렸습니다. A 지점을 통과할 때. 자, B 지점가 통과할 때는 속도가 30까지 뚝뚝 떨어져 있었네요. 여기 뭐 언덕길입니까? B 지점 통과할 때 속도가 90에서 30까지 속도가 쭉 떨어져 있었고요. 다음 C 지점을 통과할 때는 다시 속도가 70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 지점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또 50 정도로 조금 낮아져 있었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모양을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문제를 좀 체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구간 AB에서 속도가 80, 자, AB에서 속도가 80이면 이런 지점이죠. 80인 지점이 뭐 속도가 90에서 30 떨어져야 되니까 80인 지점은 있겠습니다. 자, 한 곳 이상이다. 최소 한 곳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중간에 속도가 또 변화가 있으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곳 이상이다. 문제 없습니다. A에서 C에서 속도가 A에서부터 C 사이 속도 60이요. 여기가 70이니까 뭐 60 이런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60 되는 지점 최소 몇 군데 나오겠습니까? 두 곳 이상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B에서 D, B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속도가 40이다. 여기가 30 있으니까 40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한 곳은 나오는 거죠. 근데 두 곳이에요. 오호. 한 곳밖에 없죠. 물론 나머지에서 속도가 뭐 이렇게 뚝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라는 표현은 아니죠. 두 곳 이상의 표현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A에서부터 D까지 갈 때 속도가 65? 애매한 65는 뭡니까? 65는 요 사이에 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세 군데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수원에서부터 동해까지 열심히 가겠다. 그렇게 됐을 때 속도가 35라는 것은 자, 요렇게 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35km 지점은 최소 네 군데는 있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까? 어느 단에서 나온 건가요? 어느 단에서? 자, 변화가 있으면 적어도 하나의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가 나온 거죠. 자, 가볍게 표시해서 풀 수 있는. 자, 이제 어느 단원에서 나온지만 알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간단한 표시만 해도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고 자, 이건 뭐 괴상한 문제가 출제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문제 간단하게 키포인트를 메모해 가면서 처리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배운 내용을 좀 실전 문제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애플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죠. 도함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을 봤을 때 f의 1 더하기 3h 빼기 f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3h가 있는데 오호, 여기 가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3h가 있는데 지금 빼기 엄마도 더하기 f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있는데 좀 제대로 한번 또 써볼까요? 요 부분 이제 h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요좀 나눠놓게 되게 되면 요 이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걸 다시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의 1 마이너스 3h의 마이너스 f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 맞춰져 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도함수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아하, 이것도 좀 설명 드려야 되나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3h니까 3을 만들고 이제 3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3 뒤도 있어서 사실 3 더하기 3에서 이제 6이 되겠죠. 6 f 프라임 1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좀 미분을 해서 곱미분이면 앞에 거 열심히 미분해서 2x에다가 x 플러스 있으면 되겠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뒤쪽에 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1이니까 끝났죠.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f'1을 구하면 보니까 1을 대입하는 겁니다. 6에다가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4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을 곱하기 해서 정답은 그러면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24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풀이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3하고 이제 3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서 이제 완벽하게 같게 만들어줄 거고요.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도함수의 정의 형태 되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돼 있느냐? 특히 아하, 맨 처음에 이렇게 빼기, 더하기 이런 부분 맞춰가는 거 연습 확실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또 출제 빈도가 이제 꽤 높은 거죠. 반드시 한 문제는 좀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냥 요거 자체를 질문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 풀어가는데 중간에 나와서 내용 설명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학습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문제들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변형되는 형태들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잘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함수 fx에 대해서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절대값 fx가 되어 있는데 x값이 0보다 큰 곳에서는 x로 풀리겠고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리는 그래프죠.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우극하는 결과, 좌극하는 결과 모두 0이 되는 거니까 연속은 뭐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원래 이 부분을 이제 우극한, 좌극할 때 이제 함수에서 처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리 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명확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도함수 정의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요. 그냥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결과가 1이고 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인데 이 결과가 이제 극한 개념으로 쭉 갔을 때 0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질 않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점들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첨점이라고 하죠. 첨점, 뾰족한 점들 이런 곳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바로 기억이 그런 곳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어떻게 된 겁니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 되겠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참수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디디디딕 이렇게 그리려가라 이런 얘기죠. 자, 0에서는 뭐 볼 것 없이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 모두 0 되는 거니까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도 애써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겠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0으로 우극한 저극한 개념, 여기에다가 EX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우극한 저극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0에서는 둘 다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x제곱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된 부분도 이렇게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건 또 미분이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였죠? 2x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자, 그래프를 뭐 좀 그려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0보다 위쪽이 좀 큰 곳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참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려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EX 그래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는데 0보다 작은 쪽 그리는 거니까 이쪽을 이렇게 열심히 그려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0으로 접근해 갈 때는 그 값이 0으로서 갈치하는 거니까 뭐 연속되는 거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곳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0을 우극한 저극한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이쪽도 2 이거 같으니까 미분 가능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함수들에 대해서 공연스레 도함수 정의까지 써가지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문제 형태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실전 문제 이렇게 풀이 진행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미분 가능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은 연속 미분 가능 둘 다 되는 그런 함수니까 문제의 뜻에서 원하는 함수는 기억 하나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 재미있군요. 자, 미분 가능성 역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형태인데 보기에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냈습니다. 즉 첨점을 좀 찾아달라 이런 형태니까 학습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또 2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나눠져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을 때 다 AB를 찾아서 이렇게 또 미분 계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함수식을 봤을 때 하나는 직선, 그것도 평행한 이런 직선이 쫙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참수가 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딘가에서 연결돼서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2를 중심으로. 자,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런 곳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쫙 이렇게 가면 좀 뭐 연속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저 이쪽에 이제 접선 기울기 자체가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 평행하게 온 부분하고 될 부분은 당연히 어디밖에 없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부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2를 중심으로 쭉 오다가 이참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참수 거꾸로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함수가 위쪽이거나 아래쪽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다. 자, 즉 꼭지점에 x좌표는 2고 y좌표 값이 여기 1을 돼야 되니까 이 꼭지점 좌표가 2,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한가요? 아니면 또 다르게 뭐죠? 정리하는 게 좋은가요? 자, 그냥 무난하게 풀겠습니다. 아니면 접선 기울기 이렇게 한번 풀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2를 대입하면 2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9는 이꼴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8에 4는 이꼴 처리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냥 뭐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해서 2ax인가요? 2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접선 기울기니까 4a 플러스 b 이 결과가 0 이렇게 처리되는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빼기를 하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2가 나오겠고 a 값이 2가 됐다는 이야기는 b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나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겠죠? 일단 함수식부터 완성해 놓을까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죠. 이렇게 이제 fx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2a 마이너스 b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8 해서 이제 12가 되겠습니까? 자, 미분도, 아이고, 미분 한식 쓰면 되는데, 4x 마이너스 8 돼 있고, f 프라임 12를 구하라는 얘기는 12를 대입하면 되죠? 와우. 그럼 48에서 8을 빼서 40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숫자를 또 엄청 키웠네요.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론 뜻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듯해서 조금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미분 가능하다 해서 이제 부분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 즉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라서 살짝 좀 긴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좌표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관계식해서 미지수 찾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또 대입해서 간단하게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오한 이론 사용한 것이 겨우 이 정도란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셔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영봉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자, 아하, g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g에 대한 극한값을 열심히 했네요. 함부로 나누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어차피 극한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gx를 이런 나누기 개념 형태로 표현을 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때 이 gx 계산 결과가 3이다. 이런 관점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0인데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이 f-x 분의 fx 이렇게 되게 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3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형태, 즉 리미트 x가 0으로 절거할 때 fx 이 결과가 0이 되어서 문제 형태가 0분의 0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fx 이 결과는 뭐가 돼야 되겠다? 0 이렇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값이 돼야 되겠죠.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풀이는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이제 x로 나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x분의 fx 1 더하기 x분의 f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 극한값을 만약에 t라고 해준다면 1 플러스 t 이런 결과가 3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t는 이꼴 3 마이너스 3t 4t는 2 그러니까 t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이런 녀석의 값이 2분의 1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주어진 값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분의 fx 요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디귿은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물어봤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fx x제곱 플러스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가볍게 지금 위에 풀었듯이 x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빼기 x분의 fx 처리가 되겠고 x 더하기 x분의 fx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각각은 극한값이 아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t라고 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렇게 돼서 최종 결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는 거죠. x 이 파트 부분은 이제 0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극한 정의 내려진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살짝 변형시키는 이런 문제들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요건 우리가 이제 경험 축적해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3번입니다. 도함수 정의를 이용하여 x의 n제곱 이 형태의 도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n이 1이 아닐 때 주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도함수 정의 이해됐습니다. 그곳에다가 열심히 대입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n제곱 빼기 n제곱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h 다음을 계속 쭉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 자리에는 뭐 볼 것도 없이 n-1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x가 들어가야죠. 아, 이렇게 간단하게 벌써 가나가 끝나는 건가요?
참,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a 세제곱 빼기 뭐 b 세제곱 이런 거 할 때 뭐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뭐 이런 공부한 틀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지금 가나가 채워진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라는 부분을 써놔야 되겠습니다. fx는 지금 x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gn이라고 했네요. gn은 나를 gn이라고 좀 나가 gn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gn은 n-1 뭐 벌써 끝난 것 같습니다. 가나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딱 쓰게 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요구에 x가 남으면 h가 남으니까 h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요 부분만 남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h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됐나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거니까 그걸 좀 뭐 계산을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당연히 미분하는 거 도함수가 나왔고요. n이 1이 되면 함수 자체가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미분하면 뭐 별 것도 없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y는 꼴 x를 미분했는데 볼 것도 없이 그냥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오호 이건 뭡니까? 그럼 hx 와 hx는 그냥 1입니다. 하하 이렇게 간단한 게 또 상수 C에 대해서는 뭐 0이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뭐 가나다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자 F2를 구해달라. F2는 당연히 2가 되겠고요. G4를 대입하면 4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겠고요. H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관계없이 항상 1이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근데 이제 이쪽에 5배를 해서 빼달라. 아하 그럼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형태들은 x의 n제곱 형태에 증명하는 그 과정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y는 이꼴 x 이 부분 미분했을 때 이 부분 1이다 이런 거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항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공연실에 뭐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 식이 좀 복잡해 보여.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뭐 풀이를 뭐 다 해놓고 나서 뭐 필요한 부분에 뭐 네모칸만 조금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론들이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실수 없이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연속함수 fg에 대하여 a라는 좌표를 중심으로 함수를 f 썼다 g 썼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요거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개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다. 그런 것을 골라 주십시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기억 실제 함수를 가지고 이제 의미 파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y는 이꼴 x제곱 그래프를 그렸고요. y는 이꼴 x 그래프를 대략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F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작은 그래프가 쭉 오다가 만약에 저 A 값이 0이 되게 되면 G라는 함수로 싹 바뀌어서 G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오다가 이렇게 끌어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오다가 여기서부터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곳에서부터 연결돼서 그래프 그려가겠다. A가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쭉 더 오다가 A 값이 이곳이 돼서 연결해 간다면 또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그려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물론 또 다른 곳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연속이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갖고 어디서 연결될 수 있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다. 2군데다. 그러니까 기억은 결과가 2군데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함수를 좀 바꿔서 하라. 아하.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뭐 굳이 다른 걸 하지 말고요. 그냥 똑같은 그래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했을 때 아까는 위에 쪽 그래프 할 때는 이제 이걸 먼저 이렇게 오면서 그래프를 처리해 줬는데 이제부터 요번에 할 그래프는 반대로 이 그래프가 먼저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연결돼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이쪽 함수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니면 또 쭉 이렇게 가다가 이쪽 함수를 또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연결되는 곳 자체가 만나는 곳 자체가 2군데의 변함이 없겠죠. 함수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바뀐 것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디귿은 또 뭔가요? h라는 함수는 x제곱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fg 가지고 연결되는 개수랑 함수 만들어서 연결한 거랑 좀 따져보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또 뭐 발레 형태로 함수를 좀 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요? 주어진 함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함수들은 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f 함수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뭐 그런 y는 이렇게 gx 뭐 이런 거 하죠 뭐. 됐습니까? 이런 걸 f라고 하고 이런 걸 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몇 군데가 되죠? 아까처럼 두 군데가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연결해서부터 이렇게 가는 함수거나 쭉 여기 와서 또 연결해서 가거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무엇을 살짝 끼워서요? 이제 h라는 함수를 딱 끼워서, 그러면 h라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h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먼저 h하고 f라고 살펴보면, 자, 이 h하고 f하고 이 함수하고 이거하고 살펴보게 되면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함수식 그래프를 조금 이제 본다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된 결과 모양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결하는 좌표는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벌써 한번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도 더 알아봐야 되니까 다른 거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하고 g를 알아보게 되면 h라는 함수가 자 오다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뭐 오다가 연결돼서 이렇게 가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결해서 또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색깔로 표시된 그래프하고 이 색깔로 표시된 이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개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이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런 곳은 뭐 얼마든지 많이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뭐 A 좌표 뭐 쪼개서 이렇게 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적게 하면 이렇게 하나 될 수도 있고 아까랑은 좀 한번 다르죠.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 이곳과 이곳에서 해서 그런 곳은 이제 딱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는 일치하지만 다른 곳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수 자체가 이쪽은 이제 이거 뭐 무수하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서 표시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뭐 주어진 형태의 함수 그래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그냥 마이너스 x 제곱 정도의 이런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설명드렸습니다. f 부분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좀 원래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새로운 정의 형태 실전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면 상당히 좀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호 이런 형태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어야 다음 연도에 이제 수능하고도 이제 준비가 연관성 있게 이제 학습을 해가는 건데,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뜻에 이런 게 맞춰서, 이런 걸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뜻이로구나. 자꾸 연습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참수 fx, 4참수 fx, 2참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gx는 x는 2인 곳에서 x축에 접한다. 와우, 절대값을 부렸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식으로 보게 되면 fx-gx라는 함수가 있어서 최고차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x-2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머지 2차 함수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절대값 한 부분들이 미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꺾고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x축에서 만나는 이 부분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미분 불가능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곳이 두 군데 이렇게 접해서 꺾고 올 일이 아예 없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되겠다. 자, 요런 형태의 모양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닌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인데 이쪽에는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날 일이 중군이 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곳에서 판별식 d 부분에 대한 해당 식을 좀 먼저 만들어 올 수가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을 아예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식은 하나는 좀 이해됐고 절편은 2니까 요 부분 이미 만들었고 자, 근데요 요런 부분 저는 f'2 이런 부분 주어졌네요.
됐습니까? 아하, 그때 f1의 최소값 이렇게 구해달라. 좀 그렇다면 fx에 대한 정보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그럼 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x-2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gx를 좀 이항시켜야 되죠. 와우, gx를 이항시켜서 그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이는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f'x를 또 구해야 또 f' 0도 이용할 수 있죠. 오, 그럼 길어집니다. 2의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됐고 더하기 x-2의 제곱은 있고 2x 플러스 a 처리되어 있고 더하기 4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래서 f'0을 구하게 되면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에 00 b 처리해주면 되겠고 0 대입하면 4에다가 0이니까 a 처리되겠고 0이니까 플러스 어이구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가 2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4b는 이퀄 3 이런 관계식이 나왔습니까? 그런 관계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위에 식이 있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b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이 가능해지네, 대입이. 자,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한 결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처리가 될 텐데 자, 그러면 a값 범위가 1부터 3까지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풀려고 한 거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1. f1 구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 1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제곱 1인 거고요. 짠짠짠. 그럼 뭐가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1 됐고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 플러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b 값 이런 부분들은 뭐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a 값이 뭐 작아지면 아 이것도 이제 a를 뭐 마저 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a-3이 4b 형태가 되니까 b값은 처리해주면 a 더하기 있고 b값은 4분의 1 처리해주고요. 4a-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봤을 때 a 값도 부호도 같아지는 거니까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 값이 작으면 전체적인 이 결과가 작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a 값이 1이니까 1 제곱했고 오호 여기도 또 1입니까? 그러면은 1, 1 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아하, 최소값도 p라고 하고 4p를 구하라겠네. 야, 이 결과를 p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4p를 뭐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숫자 이쁘게 만들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주어진 식이 문제 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산수하고 또 연결시키는 방법도 좀 알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fx-gx라는 것이 x는 2에서 x축에 접한다 그러니까 중근 갖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붙인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부분에 내려와서 꺾어지는 이런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 두 개이거나 아예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2차 부분에 있어서 중근 또는 허근 이런 형태의 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D에 대한 식을 하나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fx에 대한 정보에서 미분 개수 뭐 함수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를 주어진 식에서 이용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고 뭐 이거는 뭐 대입해서 뭐 관계식 구한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정식하고 부등식 형태가 나왔으니까 방정식을 대입해서 범위를 구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부분도 그냥 원래 함수에서 이제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이제 하나 형태로 만들어서 값을 구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설명을 했지만 막상 이제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좀 긴장감도 되고 쉽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바로 앞쪽에 학교에서 좀
공부를 좀 제법 하는 사람들만 맞추라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못 풀 정도 아니니까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열심히 좀 공부해가면서 도전해서 하나 둘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B 값 구해서 차를 열심히 구해달라. 열심히 식을 쓰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2로 간다. 서술형이니까 이런 것만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대입하니까 분모가 0인데 이곳에서 값이 0이 아닌 상태에서 극한값이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2의 루트 빼기 b는 0 이렇게 처리돼야 돼서 b 값은 루트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게 되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또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자,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부분에다가 괄호 열고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2 쓰고 자,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사라지면서 됐죠? x 플러스 a가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2로 접근해 갈 때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2배의 a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로 나와야 되겠다? 2분의 1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루트 a 마이너스 2 값은 1인 거고 a 값은 그러면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이 3이 나왔으니까 b 값은 1이 되겠다. 라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극한의 그냥 대표적인 예니까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수 있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맨 처음 부분에서 형태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 다시 한번 체킹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리화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거니까 이 부분 되짚어 드렸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공부해서 문제 유형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f에 대한 함수 값이 쫙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가 쫙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건 뭔가요? 만난다는 얘기는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항시켜서 fx 빼기 gx 이렇게 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내렸다고 치게 되면 요 값이 이제 0 되는 곳에서 이 값이 이제 0 되는 곳에서 만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되는 이런 좌표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함수를 다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fx는 그래프 모양도 나오지 않은 거니까 함수 값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f1 마이너스 g1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 g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곳 1이라는 일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0이 되는 거니까 없는 가운데 부분만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자, 1 대입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처리됩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게 돼서 이 결과는 뭐가 되겠다?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됩니까?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빼기가 여기 있잖아요. 빼기. 오, 이런 실수를. 자, 플러스가 나왔는데 즉소가 빼기가 있었죠. 그래서 0보다 작다는 결과를 좀 알았고요. 다음에 이제 2라는 함수를 대입하게 되면 f2 빼기 g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f1은 2라고 되어 있고 빼기 미리 써야 되겠습니다. g2는 2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을 찾아내니까 이제 맨 마지막이죠. 들어가 있는 이런 곳은 당연히 0 될 거고 자 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양수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h에다가 이제 다음 숫자가 3인가요? 3을 대입하는 거니까 f3 빼기 g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f3은 문제에서 값이 1이 제공되어 있고 마이너스
G3을 대입하면 3이 들어간 인수는 다 0되고 요 앞에 부분만 남겠습니다. 3 되면 2 곱하기 1 해서 2 처리되니까 또다시 음수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양수, 음수, 양수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여기 사이사이에 만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근이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교점의 x좌표 중 큰 것을 알파라고 했다. 알파는 뭐 그러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뭘 하겠다? 가우스 기호를 하겠다. 그러면 정답은 2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중간값, 사이값 정리 형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이값 정리 형태가 출제되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힌트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지만 이게 이제 함수에서 값들이 주어져 있고 뭐 이건 식이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값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이니까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눈치챌 수 있게 좀 그 정도의 학습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그리고 영복요고 시험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해라. b-a 분의 fb-fa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가 어디 사이에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값 정리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다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4를 곧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F2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F'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좌측 산수가 살짝 좀 길어지나요? 자, 이 부분만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4 분의 F2. 자, 이걸 그냥 계산할까요? F2 뭐 그냥 계산하죠. 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됐고,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해도 4 이번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고요. 이건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자체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3 이 정도 처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4분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2에다가 뭐 계산이 좀 이상해졌나요? 뭐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숫자가 잘못된 거죠.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4 큰일 났어요. 이 산수가 이렇게 경털이 돼서야 이게 자, 2 더하기 10 처리돼서 이 결과가 3 처리가 됐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C값은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거 뭐 산수 미스를 막 이렇게 계속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의 원인 거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계산을 자꾸 미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풀 수 있는 그런 집중력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영복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평균값 정리 그리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또 출제비는 매우 높은 거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들 다른 문제들도 복습 잘 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자, 18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영복요고 18번 끝으로 영복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